네,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분기에 모두 호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주요 사업부와 더불어서 신사업 부문의 성장이 각 통신사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늘은 통신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통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이송웅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최근에 통신업종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네, 지금 뭐 실적 개선이 뚜렷한 점도 있고요. 그 실적 개선 바탕으로 이제 배당 매력도가 이제 부각되는 점도 있고, 개별로 봤을 때는 좀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안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 상승에 원동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분기 실적 이번 주에 발표가 됐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유무선 사업 모두 본업인 통신 사업이 모두 좋게 나왔고요. 5G나 IPTV, 인터넷 모두 가입자 순증 잘 나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5G 가입자가 중요할 텐데, 이 5G 가입자가 이제 분기로 263만 명 증가를 하면서 이제 분기로는 최대 순증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형 성장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감가상각비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이익 개선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러한 이익 개선세가 이제 계속해서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올해 5G 가입자는 지금 현재 결국 단말기 교체 주기에 맞춰서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단말기 출시잖아요. 근데 그 단말기 출시가 올해는 조금 중저가 단말기로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월 평균 한 80에서 90만 명 정도의 순증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G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 외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IoT 회선의 증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000만 회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전체 가입자 비중의 15%를 넘어섰거든요. 이 IoT 회선의 증가가 YOY, 즉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선 부문에서의 외형 성장이 올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비용단이 결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용단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케팅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통신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19년 4월에 5G가 상용화되면서 초기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지출을 감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20개월에서 한 28개월에 나눠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해 2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의 안정화가 지속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이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반영됐던 점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비용단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통신업종에 대한 이익 개선은 뚜렷하게 계속해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게 또 결실로 돌아오고 있는 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주 하면은 대표되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같이 정리해보면서 각 종목별로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시즌이라 상당히 네. 바쁘셨겠네요. 네. 네, 그럼 SK텔레콤부터 볼게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평가와 더불어 또 향후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실적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신업종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 네. 좀 특이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5G 일단 무선 통신에서 1위 사업자로서 이제 5G 순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회사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티브로드를 작년 2분기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인수 효과가 1분기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익 개선은 당연한 거고, 이제 결국 올해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고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개를 했고, 지난주에는 자사주 소각을 감행을 했죠. 이게 2.7조 원 규모로 발행 주식 수의 10.8%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제부터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됐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적 분할, 결국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사업회사, 결국 통신을 담당할 사업회사는 12.7조 원, 그리고 투자회사는 이제 16.7조 원으로 이제 합산으로 한 29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세분화된 뭐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이 분분할 테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SK텔레콤의 사업회사가 될 회사는 이제 배당이 가장 매력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네. 배당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SK텔레콤이 기존에 1,000원과 9,000원 연간으로 10,000원의 배당을 해왔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9,000원 정도가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경영진이 밝힌 바는 이제 9,000원이 아니라 인적 분할 후에도 10,000원을 계속해서 사업회사에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인적 분할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한다라는 말인 거네요. 그렇죠. 분리를 하더라도 사업회사에서는 10,000원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투자회사는 그 추가적인 배당이 알파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을 확대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SK텔레콤이 과거를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의 레인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주가를 감안해서 기업 가치가 사업회사의 기업 가치가 14조에서 한 18조 원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SK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자회사의 가치 레인지도 할인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12조에서 18조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합산한 전체 기업 가치는 최소 26조 원에서 38조 원까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한 22.5조 원이기 때문에 최소 한 26조 원까지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봐서 네.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까지도 추가 상승 흐름 예상을 해주셨고 SK텔레콤 이제 통신사로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시청자분도 오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 쪽을 또 강화해 나가고 있는 KT를 보겠습니다. KT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KT도 이제 4천억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실현을 했고요. 네. KT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전화, 즉 유선에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화 부분이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 부분의 감소폭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BC카드가 있는데 BC카드가 이제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 매입액이 좀 증가하면서 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KT도 올해 배당 상향 가능성이 또 있어요? 존재해요? 네, 네. KT 같은 경우가 지금 배당 정책을 별도 기준의 당기 순이익의 50%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별도 당기 순이익이 한 6,6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별도 당기순이익이 3,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절반을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기순이익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배당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에 따른 배당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고 5월 12일 리포트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던데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셨죠? 33,000에서 3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KT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회사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KT 파워텔을 매각한 동시에 이제 스튜디오 진이를 설립을 했고 그 부분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전통적인 통신 회사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회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좀 주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5월 12일 내놓으신 리포트 내용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 U+입니다.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또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네. 2분기, 3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통신 업종만 영위를 하다 보니까 통신 업황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는 뜻은 통신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무선이라든지 유선, B2B 모든 사업부에서 이제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에 편입된 LG 헬로비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한 7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LG 헬로비전이 올해 1분기에 한 1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LG U+와 헬로비전이 결국은 통신 사업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인프라를 공유를 하게 되면서 캐펙스 부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억 정도, 분기 100억 정도의 이익 체력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 LG U 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최초로는 1조 원 돌파할 걸로 보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배당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13일에는 LG U 플러스 리포트 내놓으셨고 이 종목도 목표 주가 올리셨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영업이익 자체가 이익단에서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 부분이고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신업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인 통신 사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올해 계속 좋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U 플러스는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리셨죠. 네. 그러면 오늘 살펴본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멘텀이 또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도 유효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을 하셔서 통신 3사의 실적과 더불어 향후 우리가 또 봐야 할 성장성 그리고 리포트 내용까지 모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통신주는 정말 오랜만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통신업종을 담당하는 이승웅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